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오늘 뉴스테이블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수도권 민생토론회 관련 이야기로 열기도 했었는데 울산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부동산 시장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또는 건설업자와 토 세력에게만 도움이 되는 선거용 정책, 개발 욕망과 투기를 부추길 것이다. 등등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먼저 환경단체 목소리부터 저희는 들어보려 합니다. 경남기후위기 비상행동 박정권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듣고 싶은데요. 네, 지난해 7월과 11월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울산에 와서 개발의 걸림돌인 그린벨트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양평고속도로를 대통령 처가 땅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누가 부탁하면 아마 박절하게 거절을 못하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은 이게 시장, 군수, 도지사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린벨트는 땅 소유자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해제 요구가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환경 가치가 높고 공익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켜온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총선용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총선 끝나면 또 흐지부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보시는데 공수표가 되길 바란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린벨트 대부분 도민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린벨트 단어만 들어봐도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 벨트 여기만큼은 개발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설명도 듣겠고요. 역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벨트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건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입니다. 외국에서 칭찬을 많이 받은 정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숲이 울창하게 보존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처음에는 전체 면적이 5,397제곱킬로미터, 국토의 한 5.4% 정도 됐는데 지금은 3,800제곱킬로미터 남아 있고요. 국토의 한 3.8% 정도 됩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서민 아파트 건설한다, 공공기관 건축한다 이러면서 부분적으로 꾸준히 많이 해제해 온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저희가 뉴스테이블에서 다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까지 역대 정부에서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크게 잡히다 보니까 지금 갑론을방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가 도입된 역사가 50여 년 가까이 흘렀고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해제가 돼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굵직하게 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됐던 시기라고 할까요? 정부의 활동도 좀 짚어주시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외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외환 위기 극복한다고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좀 개발을 했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 임대주택 그 건설한다고도 대규모로 또 해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도 보금자리 주택이니 공공주택 건설한다고 해제를 많이 해왔고요. 그때도 우리 환경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아파트 건설, 서민 아파트 건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서울에 이제 그 그린벨트 확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 그린벨트를 반대하던 또 서울시장하고 이렇게 대립하기도 한 적이 있고요. 우리 잘 아는 3기 신도시, 의왕, 안산, 군포 이런 것도 그린벨트 크게 해제해가지고 건설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가 이제 지역을 돌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말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만약에 전 정부와 이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는 좀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환경단체에서 더 우려하는 지점은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린벨트 해제 중에서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것이 있거든요. 불가능했던 곳. 그게 환경
평가 1등급, 2등급지였습니다. 그게 그린벨트 뭐 내에서도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곳 이렇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해제해 주겠다고 하는 게 이번에 큰 문제로. 이것도요? 그렇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획일적인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했거든요. 풀겠다고. 예, 예. 근데 획일적인 규제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환경평가 1, 2등급지는 훼손하면 안 된다. 또는 지리산처럼 높은 산이거나 예. 경사도가 아주 심한 곳 이런 곳은 해제할 수 없다 하는 규제를 획일적인 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것은 해제를 앞으로 하지 마라. 이런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예.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힘센 사람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규제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못을 딱 박아놓은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요즘 난립니다. 지금 땅값이 천정부지로 앞으로 치솟을 것이다. 예. 그다음에 부울경 지역이 제일 유망하다. 그러면서 땅 투기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1, 2등급지도 푼다 한다. 이것이 제일 큰 하두입니다. 너튜브에 제가 오늘 방송 전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아마 지역 관련 뭐 부동산이라든지 검색을 해보면은 네. 그런 약간 투기에 대한 뭐 욕구라고 할까요? 뭐 갈망 같은 게 넘쳐흐르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평가 1, 2등급지를 획일적 규제라고 본다면 네. 그것을 타파하겠다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한 생각일 수 있는데 앞서 네. 뭐 지리산 같은 그런 곳 네. 국가가 개발이 필요하다면 네. 거기 그냥 건물 다 지을 수 있고 네. 뭐 산업용지도 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를 타파하겠다고 하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1급, 2급지라고 그러면 지금 한 5등급까지 있거든요. 예, 1등급부터 환경평가. 예, 예. 그러니까 그중에 예. 1, 2등급이라 하는 것은 자연 환경도 보고요. 물 환경 이런 크게 5개 부분에 62개 항목을 살펴보고요. 예. 또 이제 환경 생태 항목이 8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살펴서 다양성이 어떤가, 자연성이 어떤가, 희귀성이 어떤가, 예. 뭐 밀도는 어떤가 이런 걸 다 살펴가지고 정하는 것이 환경평가 급지인데 네. 이게 1, 2등급은 정말 개발하면 그런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1, 2등급지가 전국으로 평균적으로 한 79.6%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창원 지역에 88.6%라고 하거든요. 높네요. 예. 이것은 뭐냐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창원이 전국에서 가장 환경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1, 2등가 많다는 것은 산림이 울창하고 쾌적한 환경에 산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창원 인구 밀도도 1,340명 정도 되는데 서울은 15,000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창원이 경치도 좋고 살기 좋은 이런 곳이 예. 창원이다. 도심이야 지금 좀 그렇지만 조금만 나가면 경치 좋고 공기 좋지 않습니까? 예. 이 좋은 곳을 잘 지켜야지 이걸 훼손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원의 뭐 일부 시민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아니 뭐 주택 같은 아파트도 좀 더 지어야 되는데 네. 그린벨트 때문에 막히고 네. 아니 뭐 공장도 많이 짓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산업용지 확보도 그린벨트 때문에 어렵고 네. 이런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원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 빈집도 많고요. 예. 네, 주택 지을 땅 없지 예.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산업용지 빈 곳도 있고요. 인구 감소를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데 자꾸 계속 집을 더 지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업 일대에 지금 방산 그다음에 원전 단지 지금 조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만 그린벨트를 풀어줘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온 천지를 다 풀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지 확보에 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땅 가진 사람들이 예. 땅값 올리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외곽을 이제 풀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예. 도심이 공동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는 감소 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의 지금 성장은 이미 한계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베트남 일 같은 나라에서 지금 예.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IT라든지 기술 집약적이라든지 재생 에너지라든지 관광, 문화 콘텐츠 이런 쪽에 치중을 해야지 예. 지금도 제조업 위주로 공장을 짓겠다고 이렇게 자연을 훼손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선 해제부터 하고 다음을 생각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예, 뭐 네.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해제와 동시에 그 사업 계획도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추진을 해야지. 네. 일단 그린벨트 해제부터 하고 보자. 네. 이거는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토지 이용을 확대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내용이긴 했습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 이유긴 했는데 네. 환경적 측면도 정말 중요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수도권 양극화 갈수록 더 체감하는 지역 주민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제를 풀어야 되고 규제를 풀어야 그 네. 벌어진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까지도 좀 해주신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더 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지금 그린벨트가 풀지 않더라도 예. 지금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땅이 그렇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를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인데도 40%가 아직도 개발 착수도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또 추가로 이렇게 계속 풀겠다고 하는 것은 예. 말이 안 되고요. 그게 정부는 모를까요? 아는데도 예. 땅 가진 사람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요구를 들여다 주려고 예. 그래서 총선 아닙니까? 예. 인심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욕구를 그런 건드릴 수 것인데 있는 청소년 정책으로 말은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땅 문제보다는 예. 수도권 집중이 더 지금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김포시 같은 걸 또 서울시에 편입한다는 이런 그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 금융, 교통 뭐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600조 반도체 또 단지를 수도권에 또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이 지역 개발, 지역 경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수도권 돌면서는 GTX 관련해서 말한 것도 네. 과연 뭐 지역의 위기는 뭐 골똘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지역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겠네요. 그린벨트에 땅을 가진 분들도 참 여러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땅을 원래 그린벨트 지정되기 전에도 예. 가졌던 땅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 입장이 있을 것 그분들은 같아서요. 그런 분들은 정말 예. 억울하죠. 음. 근데 그분은 매수 청구권에 있어서 예. 나 여기서 못 살겠다. 정부 사달라면 매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집을 짓고 살고 싶었는데 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린벨트인 줄 알면서 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투기 혹은 뭐 투자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90% 이상이 그린벨트 소유자가 외지인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대부분 후자에 해당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땅 가진 사람들의 지금 그 땅값 좀 올려보겠다 이런 거고요. 또 윤석열 정부는 거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환경단체 입장 듣고 있는데 뭐 네.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환경적 측면의 과제는 이미 저희가 직면하고 있고 현실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번 경남 민생 토론의 주제가 다시 뛰는 원전 산업. 네. 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번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동전의 양면 같은 정책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좀 판단도 궁금해지는데 네. 대표님의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부 또는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원전을 계속 우리 윤 대통령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네, 종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전은 단 한 번 사고 나면 100년 동안 우리 자식들, 손자들에게 유전 질환을 넘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에너지인데도 값이 싸다고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좀 비싸도 우리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는 머지않아서 우리 자식들을 지옥으로 내몰게 될 겁니다. 이제라도 성장과 경제를 제발 좀 멈추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자연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뭐 군사 보호구역도 뭐 해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해제하는 것도 보니까 전 정부보다도 0.6제곱킬로미터를 많이 해가지고 예.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쇼거든요. 예. 그래서 제발 이런 짓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예.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 뉴스파다 박종원 공동대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